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피해자들도 직접 조사를 했고 그동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 확정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의원님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으로 회부된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만장일치 의결했습니다. 참고로 윤리심판원 위원은 김종민, 신영대, 양기대, 오영환, 윤재갑, 이병훈, 안규백, 김혜재 의원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상식 밖의 결정이 진짜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인지 믿을 수가 없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최강욱 의원과 피해자로 지목당한 김남국 의원은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양자가 의혹 자체가 없으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건데요. 주변에서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한 여성 보좌관의 오바가 이 사건을 키운 주된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끌며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일파만파 키워대더니만 결국 황당한 결론을 내놨는데요. 쌍디귿과 쌍시옷도 구분 못하는 한심한 결과였습니다. 이 희대의 코미디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하는 황당함에 적어도 윤리심판원이라면 제대로 판단할 거라는 기대는 산산이 깨져버렸는데요. 이쯤 되면 누가 음해하려는 의도로 이런 결론을 냈다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곧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이재명 의원이 출마에 당선되고 최강욱 의원도 함께 최고위에 당선되면 민주당을 완벽하게 개혁해 나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방위 투톱의 싹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설마 했지만 다시 되돌이표가 찍히고만 민주당의 적폐들의 한심한 작태가 또 한 번 큰 실망을 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제 최강욱 의원은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걸 들었다는 사람들이 있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데, 저는 그때 영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없다고 해요. 그러면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데 6개월 중징계라는 건 한쪽 주장이 100% 맞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한 중징계거든요, 이건. 저는 영상이라도 있는 줄 알았더니 그건 없어요.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혜재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론 내렸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민주당 당규상 당원 자격 정지는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인데요. 김 의원은 법사위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이 참가한 가운데 성희롱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며 계속해 피의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이 건으로 당내 외에 파장이 컸고 비대위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중앙윤리심판원에 직접 조사를 요청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징계율을 설명했습니다. 최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요. 당원 자격 정지가 되면 당직이 자동으로 해지되고 징계 기간 동안 당원의 모든 권리가 정지됩니다. 이에 따라 징계 확정 시 최 의원은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입후보할 수 없게 되고 투표권도 박탈되는데요. 불복하는 경우엔 징계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를 위한 온라인 회의에서 동료들을 향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당시 온라인 회의에는 여성 보좌진과 당직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의원 측은 해당 의원이 보이지 않자 장난치는 식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린 학생들이 짤짤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냐고 말한 것이라며 성적 의미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차마 공개적으로 올리기 민망한 성희롱성 발언을 확인했다고 밝힌 데 이어 여성 보좌진들도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최 의원에게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면서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최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윤리심판원에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최 의원이 사건 유출자 색출 및 사건을 은폐 시도했다고 알려지면서 2차 가해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오해로 빚어진 이 작은 사건을 일파만파 키우고 확대해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만든 당사자가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었는데요.
그는 이날 윤리심판원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SNS에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 민주당이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증명하기 바란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최 의원과 같은 의원 모임 철험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이 쓴소리를 가장한 무책임한 발언은 삼가해야 한다며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연신 사과만 하며 민주당을 부도덕한 정당으로 몰아가 6일 지방선거에 대패하게 만들고 그 책임을 지고 쫓겨나다시피 도망간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할 소리는 아닌 거죠. 이렇게 초짜가 무서운 겁니다. 결국 선무당이 사람을 잡은 꼴이 되어버렸는데요. 제발 이제는 정치판 근처도 얼씬거리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나저나 최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고 다시 정확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60% 이상이 김건희 씨에게 나대지 말라고 했지만 김 씨는 이를 무시하고 연일 광폭 행보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착각 속에 빠진 듯한데요. 김건희 씨는 왜 이러는 걸까요? 국민의 60% 이상이 반대하는 대외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에 국민들은 당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뻔뻔한 모습이 김 씨의 뒷배경으로 멘토 논란에 휩싸였던 무속인 천공이 여전히 건재해 컨트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 씨의 행보가 천공의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영부인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영부인들이 자기 일을 찾아야 됩니다. 영부인들이 자기 일을 찾는 데에, 자기 활동력을 찾는 데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영부인입니다. 세계에 지금 영부인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앞장서서 내가 할 거는 내가 하고 대통령이 하실 건 대통령이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한테 맞출 거는 맞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영부인이 바빠져야 됩니다. 그것이 국익에 엄청난 길을 열어간다 이 말이죠. 지금 아무리 세계가 대통령 책임은 남자들이 지금 대통령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 안에 정치는 영부인이 하는 겁니다. 그 나라들 안에서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일은 내가 찾아서 국익에 도움되도록 하는 그는 뒤에서 큰 일을 하는 이런 것들도 직접적인 내조를 이렇게 갖고 여기에다가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내조할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서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길을 잘 놓아가는 것도 그것이 큰 내조를 하는 것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천공의 발언대로 김건희 씨의 행보와 한치의 어긋남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모양새인데요. 이와 관련해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관련 기사가 공유되며 김건희가 대통령이라고 대놓고 실토하는 천공, 진짜 우두머리는 천공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확산됐습니다. 천공은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과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연루 등의 논란에 휩싸였을 때는 내조만 하고 밖에 나오면 안 된다라며 대통령 되고 나서 영부인으로 나와서 실력 발휘를 하라라는 방송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조용한 내조로 고개 숙이던 김건희 씨는 천공의 조언대로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부인들의 거절 의사에도 기어이 만남을 가지고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군부 독재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까지 조언을 듣겠다고 만났으며 여기에 국힘당 중진 부인들과 오찬을 진행했는데요. 이러는 사이 정작 중요한 의혹으로 떠올랐던 다누린건설 논란 등은 언론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